그거는 사실입니다. 무증상 성매개 감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증상이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못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성관계 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는 무증상 성매개 감염 검진을 꼭 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실제 있고요. 혈액 접촉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매독이나 HIV, 면역결핍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성접촉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혈, 소독되지 않은 치료 행위들을 통해서 옮겼던 사례들도 실제 만나기도 합니다.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수건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면발이 벌레들이나 그 알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성접촉이 꼭 성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항문이나 입안에도 이런 성매개 감염 질환들이 생겨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할 때마다 성기에 물집이 올라와서 힘들다 라고 해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성기 단순 헤르페스라는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흔히들 입술 옆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하필이면 생식기에 남아서 계속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을 때는 바이러스들이 자연히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들이 피부로 다시 올라와서 물집을 형성을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 헤르페스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반드시 피하시고 약을 잘 복용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형 바이러스는 주로 입술 같은 피부의 다른 곳에 생기고요. 2형 바이러스가 성기에 주로 분포를 하고 성생활 때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반드시 성매개 감염인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고요. 바이러스가 물집을 일으킨 부위는 잘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시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는 먹는 약들이 잘 나와 있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성관계를 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항생제 같은 약을 먹으면 안전하게 관계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항생제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은 사실 거의 없고요. 세균성 성매개 감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성, 또 접촉성, 기생충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 하나로 충분히 예방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영어로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들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백신이고요. HPV의 특정 타입은 자궁경부나 남성 성기에 악성 종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권유하고 있고요. 남성분들도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성매개 감염을 모르고 지나친다든지 성매개 감염을 알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또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매개 감염에 노출이 된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 활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골반 장기 유착이나 만성 골반염 등으로 인해서 자연 임신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매개 감염 관련한 검진들과 치료 활동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해서 성관계 직후에 생기는 방광염이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소변 보실 때 따갑고 아프고 갑작스럽게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성매개 감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분들의 배뇨통과 여성분들의 배뇨통은 아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성분들께서 성관계 이후에 배뇨통이 생긴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성매개 감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비뇨의학과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매개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기생충들은 대상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면역이 좋고 나쁜 상황에서 증상의 유무를 조금은 차이를 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부 병원균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은 없습니다. 성생활을 할 때 외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해주는 콘돔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성매개 감염 예방법이기는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직접적인 전파를 콘돔을 통해서 상당수 막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한 성생활을 하시고 건전한 성생활을 하시는 것이 성매개 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